절약만 하고 쓸 줄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할 것이니 덕을 심는 근본은 선심쓰기를 즐기는 데 있는 것이다. 가난한 친구나 곤궁한 친족들은 제 힘을 헤아려 두루 돌보아주도록 하라.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돈을 쓸 줄 알라는 것은 남을 돕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겠죠? 경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돈 쓰기가 선심 쓰기라지만 몇몇 집단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건 곤란하겠죠.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쓰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입니다.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이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 가족부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도엽 씨가 쓴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를 만나봅니다. 먼저 간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아들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의 80평생을 기록한 책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작가 오도엽 씨는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소선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을 자면서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한 300일? 거의 1년 가까이는 그냥 어머니하고 밤에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이길래 좀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자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집필을 하게 됐는데, 뭐 제가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머니 목소리에 받아 적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2년이 걸렸나요? 2년 하루 걸렸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원고 출판사에 넘기는 날까지. 누군가 내게 이소선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보다도 독특한 자신의 향기를 가진 사람. 그러나 향기를 내뿜는 순간 자신은 스멀스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기억을 말하든 이야기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높일 필요를 의식조차 못하는 사람이었다. 타고난 천성인지 살면서 체득한 것인지 아무튼 이소선은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금껏 살면서 했던 실천과 선택은 늘 주변 사람들의 절박한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한 것. 그뿐이었다.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역할은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소선 어머니도 힘들 때가 있었고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고 가슴으로 가족과 자식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이소선도 사람이다. 어찌 30년 넘게 거리에서 싸우는 동안 시련과 갈등이 없었겠는가.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가슴에 묻어둘 뿐이지. 1970년 이후 가족과 집을 잇고 거리에서 살아온 이소선에게 갓 태어난 쌍둥이 손자 동준이와 동명이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이소선은 아들 전태삼에게 너는 쌍둥이를 생각해서라도 취직을 해서 돈 벌라고 했다. 너까지 싸우러 돌아다니면 여진이와 쌍둥이는 어떻게 하느냐. 노동운동에서 한 발 물러나기를 바랐다. 집회나 농성장에서 태삼을 만나면 왜 왔냐며 나무라기도 했다. 동준이랑 동명이도 내일 모레면 30이에요. 예전 같으면 결혼해서 자식 낳고 부부 노릇 할 때인데 뭘 걱정해요. 맞다. 내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얘들이 이런다. 우리 집은 아버지 할머니랑 어른들이 다 가출하고 얘들끼리만 산다고
어디 밥이나 제대로 해먹겠냐? 대학 등록금 지들이 다 대출받아서 다니고 지금 그 돈 지들이 벌어 갖고 있지 않냐? 그래도 할머니한텐 가슴이 안 아프겠냐? 걱정도 많다. 젊으니까 뭘 해서라도 먹고 살지. 이제 기계가 다 낡아 어디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는 어머니가 걱정이지 젊은 사람이 뭐가 걱정인데? 전태일에게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이소선은 굴레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태삼이, 순옥이, 순덕이 거기에 사이에 손자, 손녀로 생각이 이어질 때 이소선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린다. 난 자식들이 뭐하고 사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말을 끊고 입을 닫는 이소선. 이소선의 수많은 상처, 그 상처가 모두 아픈 것만은 아니다. 또 아파서만 우는 것도 아니다. 죽지 않고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아들 하나만으로도 이소선의 가슴엔 늘 뜨거운 눈물이 차있다. 강철 같던 어머니 이소선의 마음을 흔든 일은 막내딸의 면회입니다. 이소선이 장기표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교도소에서 수감됐는데요.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막내 순덕이는 집에 혼자 남게 됩니다. 막내딸은 경찰의 감시와 이웃의 냉대에 외로움과 무서움을 느껴 교도소를 찾아옵니다. 이소선이 교도소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덕이 아니야? 학교는? 순덕이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순덕은 엄마만을 부르며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말 좀 해봐라, 순덕아. 엄마, 이제 노동조합 그만하면 안 돼? 이소선은 할 말을 잃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면회장에 달린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0분의 면회 시간은 침묵 속에 사라졌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덕이가 이소선을 불렀다. 순덕은 어머니를 만나면 막 따지고 화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위로도 받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푸른 수의를 입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철없어 보였다. 난 괜찮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 몇 달 안 남았어. 아프지 말고 잘 참아. 이제 면회 안 올 거야. 엄마가 빨리 나와. 나 정말로 괜찮아. 미안해, 엄마. 이소선은 뜨거운 가슴으로 홀로 대화를 합니다. 이소선은 밤을 그리워하고 밤은 이소선에게 그리움을 몰고 찾아듭니다. 전태일과 이소선은 밤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피를 토하던 미싱사 이야기, 배고픈 시다들 이야기, 헌옷을 사고 팔던 이야기, 사람들 만날 때 기쁘고 슬펐던 이야기. 이소선은 그 밤과 그 이야기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잠들지 못한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려오기도 한다. 이소선 홀로 있는 방에서 말이다. 이 오밤중에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고 누가 전화할 리도 없는데 창문 밖으로 고개를 길게 빼 아래층으로 내려다본다. 이소선은 홀로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소린가 들어본다. 기도가 아니라 대화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저리 애잔하게, 저리 절절하게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인가. 제게는 어머니 목소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가슴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제 이 책에서 낭송할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읽는 순간 저는 눈물부터 먼저 나와갖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도 좀 이 글자에만,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제 글자에만 좀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이사이에 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숨소리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목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써져 있는 글자 속에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뱉으셨던 그 숨소리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소선 어머니와 오도엽 작가의 만남.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도엽 작가는 이제 우리들이 이소선을 이소선으로 봐드리자고 합니다. 이소선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노동운동 가여셔만 합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어머니 자식들이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게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그 전태일 동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는 이소선은 그냥 이소선으로, 그리고 인간 이소선으로 이제는 봐드려야 될지 않겠는가.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소선 어머님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까요? 약자는 짓밟는 일이 헌실이 내년에는 더 심해지면은 정말 내가 나이가 더 젊었으면은 같이 해라. 작은 차이를 버리고 함께 해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80평생 살아온 기억을 털어낸 이소선. 편안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사흘을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해. 그래도 했어. 지금 해야지. 지금 안 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별난 놈한테 속도 없이 별난 얘기를 다 했어. 이렇게 쏟아놓고 나니 이제 한시름 놓이네. 건달이한테 글 써서 남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잘난 것 없이 못된 짓만 했으니 괜히 내 얘기 쓰다가 남 아프게 해서야 쓰겄냐 그랬어. 그저 모두들 고맙다는 인사만 써야지. 그런 얘기만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 되든 말든 내가 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 인자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누가 읽지도 않은 거 쓴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사람들 고맙습니다. 내 말은 이것뿐입니다. 오늘 들으신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와 온북TV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였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청소년, 세상을 바로 봅니다. 미래를 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하는 청소년 독서 캠페인. 조금 전에 출연했던 오도엽 작가가 이야기하는 응원으로서의 독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입시 지옥이고 뭐 이런 말들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꿈을 키워가야 될 이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청소년에게 주는 어떤 희망이자 우리 청소년에게 보내는 응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은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5시 40분에 방송됩니다.